안녕하세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체온 1도를 올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 대사 능력은 12%,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면역력이 70%, 또 어떤 문헌에서는 5배 이상 올라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체온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은 칼로 고치고, 칼로 못 고치는 병은 열로 고친다. 열로도 못 고치는 병은 불치의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음식과 열이 질병의 치유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의 체온을 올려서 치료를 하는 온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에 시행했던 온열요법은 현대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키친 메디슨, 부엌의학이라고 하죠. 그냥 대대로 구전되어 내오는 그러한 민간요법입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체온을 올리는 것이죠. 온열 치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5000년경에 이집트의 성직자 겸 의사인 이모텔이라는 사람이 수술을 하기 전에 인체를 감염시켜서 열이 나게 해서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온열요법은 우리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열 에너지원을 전도나 복사의 방법으로, 전도는 이제 뜨거운 물체를 우리 몸에 대서 열이 들어오게 하는 거고, 복사는 우리가 화롯불 쬐듯이 열원에서 나오는 방사에너지에서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의 온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환부 주변의 온도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뜸을 뜬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돌이나 진흙을 이렇게 붙이거나 바른다든지 온천이나 사우나를 하는 그야말로 자연요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적인 원리를 처음으로 이용한 사람이 1890년대에 콜리라는 외과 의사인데, 피부병 중에서 피부에 세균 감염이 돼서 피부에 병도 생기지만 온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오한과 발열이 나는 단독이라는 병이 있는데, 육종암에 걸린 환자가 단독에 걸리고 나서 육종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암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독의 원인균인 포도상 규균이라든지 세라치아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거죠. 이걸 콜리 백신이라고 합니다. 암 환자에게 이 콜리 백신을 접종해서 열이 나게 해서 암을 치료하는 최초의 시도를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정통의학자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캔서 이뮤놀로지, 암 면역학 부분에 태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의학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열 에너지 치료, 즉 빛 에너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빛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빛은 하나의 주파수로 형성된, 즉 하나의 뭉태기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지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빛에는 다양한 주파수의 빛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파수에 따라서 빛의 색깔도 다르지만 그 빛의 물리적인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빛 속에 존재하는 각각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질병을 진단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빛의학, 열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주파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전리방사선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낮은 비전리방사선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들은 대학병원의 방사선과에서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전리방사선들인데, 주로 감마선, 그리고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다고 할 때 엑스선, 또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할 때도 엑스선, 그의 양성자나 중입자 등도 다 이 파장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광양자 산소 치료에 쓰이는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가시광선 영역의 주파수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왜 전신온열 치료를 많이 하죠. 이것은 적외선 영역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 치료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나 아니면 고주파, 고주파를 다른 말로 하면 라디오파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낮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이죠. 또 빛은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자로 설명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파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입자라는 건 뭐냐면은 돌멩이나 연필이나 모래알 같이 이렇게 일정한 질량과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파동은 뭐냐? 우리가 소리 음파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것 같은 파장이 연속되는 것을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열, 즉 빛 에너지를 치료할 때에는 이 치료 방법이 어떤 주파수의 빛을 이용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빛의 입자 성질, 즉 광량자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동 에너지에 의해서 치료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주파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빛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올려서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이 파장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생리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치료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파수가 200MHz 엄청난 겁니다. 200MHz 이상 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대학에서 하는 방사선 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가 되면은 우리의 세포를 그 에너지가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핵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할 때 복부라든지 아니면 골반 쪽은 방사선 치료를 거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잘못 쏘아서 그 안에 있는 대장이나 소장이 화상을 입어서 구멍이 뚫리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입으로 뭘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다 새 나와서 복막염이 걸리니까. 그러나 200MHz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 에너지는 세포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세포라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에너지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전기 생리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모기 퇴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식당 앞에 가면은 이렇게 형광등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모기가 가다가 탁 붙으면 탁 소리가 나면서 죽죠? 모기가 좋아하는 특정 주파수가 있어요. 그게 365 나노메타라고 하는 자외선 영역의 주파수인데 이걸 쏘아주면 모기가 막 달라붙어요. 좋아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600볼트의 고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럼 모기가 붙어가지고 이게 감전이 되면서 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겠지만 방사선 치료가 이와 비슷한 아주 강력한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모기 퇴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모기가 좋아하는 초음파 주파수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모기가 좋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집진기 안으로 탁 들어가서 얘가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개인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원리에 해당됩니다. 또 뭐냐면 개인용 초음파 모기 퇴치기도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그 모기가 싫어하는 초음파 주파수를 발산시키는 거죠. 그러면 모기가 오다가 도망가는 겁니다. 이건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모기를 잡을 때도 다양한 주파수 에너지 특징을 가지고 하듯이 우리의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도 빛에서 나오는 다양한 주파수의 특징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지 이 치료가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디가 한계고 이런 것을 이해해서 본인이 치료할 때 정확한 치료 목표를 세울 수 있죠. 안 그러면 너무 엉뚱한 치료 목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너무 쉽게 실망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이제 연구단체들, 학회들이 국내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라든지 대한광역학 학회 등이 있고 유럽에는 국제 온열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연구도 하고 또 임상시험도 하고 있습니다.